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혁이아빠님께서 군복무를 할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번개만남 흉가 탐방이 아닌 제가 군생활을 할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해요. 제가 거의 군생활이 3개월 정도 남았던 말년 무렵, 정확히 그 시점에 제 바로 맞고참이 전역을 하고 그 자리로 들어온 신병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불쌍했던 게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님 밑에서 홀로 자랐고 키워주신 할머님은 당시에 치매에 걸리신 상황이었던 터라 입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급으로 현역 입대를 했다며 그 친구를 잘 다독여주라고 중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녀석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집안이 그 지경이 돼버린 자기를 단칼에 군대를 보낸 나라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했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잘 적응을 해서 노란 견장을 뗄 때쯤부터는 소위 말해 A급이라 불리는 엘리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듯 거의 모든 게 다 완벽했던 그 녀석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녀석이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녀석과 제가 대공초소 새벽 2시 근무를 함께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제 뒤를 따라 대공초소로 올라가면서 계속 움찔거리며 혼자 한숨을 쉬길래 초소에 올라가서 물어봤죠. 야, 너 귀신 보냐? 제 말에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이병 정유근 아닙니다! 하지만 군생활이 막바지에 이른 제대 말년의 날카로운 촉을 그리 쉽게 간파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녀석을 30분간 추궁을 해봤지만 한사코어 아니라는 말만 하길래 언제까지 구라를 칠 수 있나 보자며 사수석으로 돌아가서 10분 동안 카운트를 세면서 녀석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헉 하면서 초소의 외벽에 하이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후딱 가서 녀석의 옆구리를 콕하고 찌르고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부사수석 바로 밑이 묘짜리야 임마. 그런데 보통 고참이 이런 행동을 하면 곧장 차렷자세로 관등 성명을 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녀석이 제가 처음 가서 옆구리를 찌르기 전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서 계속 어버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녀석의 눈이 향하는 곳이 부사수석 바로 밑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저 멀리 포상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포상이 있는 쪽 바로 앞은 부대와 민간인 거주 지역을 나누는 철책의 경계선 쪽인데 그 너머엔 묘짜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지어 군생활을 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 귀신을 봤다는 숱한 목격담들 중에도 포상 쪽 라인에서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기도 했고요. 그때 녀석이 돌연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손지혁 병장님, 혹시 포상 라인 쪽에서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대관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서 나 군생활하는 동안 저기서 뭘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포상에 올라간 오리콘 포신에 어떤 여자 둘이 있는데 계속 번갈아 뛰면서 손뼉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놈이 갈굼당하기 싫어서 일부러 연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반응을 한번 더 떠보기 위해 포상 쪽을 보며 휘파람을 길게 불어봤는데요. 그 순간 녀석이 제 입을 손으로 턱하고 막으면서 손지혁 병장님, 쟤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휘파람 소리입니다. 지금 쟤들이 손지혁 병장님 휘파람 소리 내자마자 하던 행동 전부 멈추고 둘 다 똑같은 포즈로 손지혁 병장님 노려보고 있습니다. 녀석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던 도중 갑자기 말을 끊고 포상 쪽을 보더니 온 몸을 파들파들 떨면서 계속 좆됐다 좆됐다 이 말을 하길래 아니 뭔 상황이 왜 뭐가 좆됐다라는 건지 설명을 해주면서 말을 하던가 이제 막 들어온 신병이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그 녀석을 초소 외벽으로 밀쳐버렸죠. 야, 지금 니 짬에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새끼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네. 녀석은 제가 화를 내는데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포상을 보면서 좆됐다 좆됐다 이 말만을 반복했고요. 야 이 씨발놈아, 뭐가 좆됐다는 건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녀석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쟤네들 지금 누가 먼저 손지혁 병장님 잡을 거냐고 히히덕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초소 바로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뭔 개소리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새끼가 좋게 대해주니까 고참을 희롱하려고. 녀석의 말에 더욱더 황당해진 제가 작심하고 녀석을 갈구려 빌드업을 하고 있던 중에 돌연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초소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요, 정확하게 어떤 소리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데 일정한 템포로 높낮이 없이 피아노로 도레미파솔 중 도만 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이 웃고 다시 다른 한쪽이 웃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들렸다가 옆에서 들렸다가 뒤에서 들렸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 씨발로마, 귀신 볼 줄 알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는 거의 울먹이면서 녀석에게 말을 해봤지만 녀석은 이미 기절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고꾸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급기야 제 바로 옆과 뒤에서 들려왔고 저 역시 거의 졸도 직전에 도달하고 있던 그때, 마, 니들 먹고 썩저리 안 꺼지나? 당시 일직사관이었던 행보관의 호통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저를 괴롭히던 그 웃음소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행보관님은 그 자리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설명하며 근무를 조금 빨리 교대해야 할 것 같다며 지통실에 있던 일직하사에게 전달을 했고 한 10분쯤 지나 다음번 대공초소 근무자들이 허겁지겁 뛰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줄을 놔버리고 말았고요. 저는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거의 이틀 동안 내리 잠만 잤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뒤에야 행보관님께 당시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조금씩 졸음이 몰아칠 무렵 갑자기 인터폰이 켜지면서 벼랑간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때 행보관님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는 당직하사에게 무슨 일 있으면 무전을 칠 테니까 졸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는 곧장 뛰어서 대공초소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공초소 부사수석에 제가 서 있는 모습과 제 목을 조르며 웃고 있는 여자 한 명과 그 뒤에서 제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는 다른 여자 한 명이 보였는데 무슨 인상착의가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소복 차림에 탄약고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에 보여지는 여자들의 생김새가 마치 복붙을 해놓은 것처럼 똑같더라고 해요. 행보관님은 곧장 속도를 더 내서 대공초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여자들을 향해 샤우팅을 질렀고 그 여자들은 마치 분하다는 얼굴로 포상 쪽으로 날아갔다며 그 여자들의 정체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를 행보관님이 상사 초짬에 새로 신설됐던 당시 복무했던 부대로 전출을 오셨을 즈음 당시엔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몇 자리들 중에서도 유독 희한하게 포상 바로 옆쪽에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은 붉은 무덤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무덤의 사방엔 잡초가 무성한데 유독 그 봉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새싹 한 올 없이 깨끗한 상태인 것이 너무 이상해서 섣불리 이장을 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싶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시 부임해온 대대장이 하필이면 천주교 신자여서 그딴 게 어딨냐며 이장을 강행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 외로 진짜로 별일이 없었다가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병에 의해 한 가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군대라는 게 전국 각지에서 별의별 인간 군상이 다 모이는 곳이라 부모님이 장의사라 연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영안이 있는 사람까지 다양했는데 희한하게 귀신을 봤다는 해당 부류의 사람들의 목격담엔 포상 쪽에서 뭔가를 봤다는 말은 일절 없었다가 제가 복무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6년 전쯤에 박수무당 하나가 신병으로 전입을 받는데 전입 첫날 부대 전경을 맞선임에게 소개받다가 그 포상 자리에 멈춰 서더니 만약에 이 포상에서 무언가 보인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야 한다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무덤의 주인들은 산적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살해된 다음 묘비 없이 그냥 흙만 덮어서 이 자리에 매장이 됐는데 그 한이 너무나 깊어서
어지간해선 연기를 느끼거나 영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한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필시 그 사람을 통해 자기들의 한을 풀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 박수무당 신병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신병 녀석이 그날 저와 대공초소에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흡사 빙의된 사람처럼 벼랑간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녀석의 목소리가 앳된 처녀의 목소리처럼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계속 됐었거든요. 결국 당시 행보관님과 주임원사님 그리고 대대장님이 의견을 종합하여 그 녀석에게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녀석은 의병제대를 했죠. 죽은 이 거품은 한의 크기로도 그들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다는 그 등급이 존재한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제대를 하던 날 행보관님께 녀석의 안부를 물어봤는데요. 행보관님의 대답은 실로 충격적으로 녀석이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흘이 지나던 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말에 괜한 죄책감이 몰려오며 그날의 일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녀석에게 귀신 볼 줄 아냐고 그 말만 안 했어도 녀석이 그 더럽게 꼬인 여자들에게 해를 입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고 그 한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굳이 그 산적들하고 별 상관도 없이 나라의 부름에 의해 거의 강제로 끌려와 군복무를 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풀이를 할 거면 비슷한 사람한테나 하던가 참 꼬여도 대배 꼬이다 못해 라면 면발이 울고 갈 정도의 인성질을 한 그 귀신들 성불은 개뿔 지옥에나 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